가장 보수적인 유럽의 심장부이자 기계, 공학의 종가로 불리는 독일이 베를린 상공에 선군을 그리며 날아오를 새로운 날개를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들의 자부심도 미국의 압도적인 스텔스 기술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보라마의 KF-21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 가난을 이기기 위해 독일로 향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눈물로 세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거꾸로 독일의 하늘을 지키는 첨단 기술을 수출하려 합니다. 유럽이 자국산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와 라파를 두고 왜 굳이 머나먼 아시아의 신생 기체에 이토록 열광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최근 독일 정부와 군사 전문 매체 디 벨트가 쏟아낸 발언들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선 일종의 경외심에 가깝습니다. 이앱 제10대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독일 공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의 전투기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유럽 공군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하며 동시에 전 세계 방산 지각 변동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텅 빈 활주로에서 첫 이륙을 기다리던 시제기의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우리 노령 엔지니어들의 떨리는 손끝과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고독한 밤들이 모여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콧대 높은 독일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KF-21이 어떻게 유럽의 기술적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지 그 냉철한 기술적 실체와 지정학적 승리의 기록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이번 선택이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축적된 대한민국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그 거대한 침묵을 깨고 날아오른 금속의 비명 속에 담긴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비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기술의 더 큰 비상을 응원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독일 공군이 겪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고민은 F-35라는 압도적인 성능의 스텔스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할 허리 계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F-35는 분명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지만 그에 따르는 운영 비용과 까다로운 유지보수 조건은 독일 같은 선진국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KF-21 보라매가 가진 기술적 영민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적 핵심은 단발 엔진인 F-35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쌍발 엔진의 신뢰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FIL-4 G400K 엔진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베스트셀러로 작전 중 한쪽 엔진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로 기체와 조종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북해와 발트해의 험난한 기상 조건을 비행해야 하는 독일 공군에게 무엇보다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기체의 형상 설계에 담긴 정밀함입니다. KF-21은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저피탐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결과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 수치가 유로파이터나 라파를 가볍게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보라매를 두고 미니 랩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외형이 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체 구석구석에 적용된 공기역학적 설계와 매끄러운 표면 처리가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스텔스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이 전투기의 진정한 두뇌 역할을 합니다. 과거 미국이 핵심 기술 전수를 거부하며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좌초될 것이라 비웃었을 때 우리 기술진들은 연구소의 불을 끄지 않고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구축해 냈습니다. 이제 그 레이더 기술은 35의 AN/APG-81 레이더와 대등한 수준의 탐지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유로파이터가 가진 고질적인 무장 탑재의 한계와 디자인적 노후화를 완벽하게 해결하며 독일이 보유한 미티어 미사일이나 아이리스-T 같은 유럽산 표준 무장들을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전투기가 단순히 저렴해서 인기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공정 관리 능력과 정밀한 시스템 통합 기술이 그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기체를 조립할 때 소수점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 특유의 완벽주의는 독일 하이테크 정신과 완벽한 공명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술은 단순히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감춰두었던 기술의 장벽을 스스로 깨부수고 독자적인 눈과 심장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충격적인 발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독일은 비싼 가격과 낮은 가동률로 골치를 앓던 35의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의 보라매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라매가 가진 이 놀라운 기술력의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단한 하드웨어입니까? 아니면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우리 개발자들의 의지입니까? 우리가 보유한 이 독보적인 기술적 자산은 이제 유럽의 하늘을 재정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진정으로 경악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가 가진 수치보다 더 무서운 한국 특유의 약속 이행 능력과 운영 효율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독일이 그토록 서둘러 한국으로 향했는지 그 이면의 운영 체계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가동률의 마법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치, 그 이상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단계로 함께 가보시죠.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카탈로그 속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을 때 언제든 즉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가장 크게 감명받은 지점은 단순히 화려한 외형이나 레이더 성능이 아닌 바로 압도적인 가동률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F-35를 운용하는 전 세계 국가들은 첨단 기술의 대가로 끔찍할 만큼 낮은 가동률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결함과 부품 수급의 지연으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 띄울 수 있는 기체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A-50과 KF-21은 세계 최고 수준인 9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특유의 철저한 군수 지원 시스템과 부품 국산화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가 퇴역하는 순간까지 책임지는 후속 군수 지원 체계, 즉 ILS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했습니다. 폴란드에 배치된 FA-50이 24시간 내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하루에도 수차례 출격을 반복하는 모습은 독일 공군에게 아주 강력한 시각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과거 하이테크 병기의 자존심이었지만 현재는
부품 부족과 정비 지연으로 인해 유로파이터와 레오파르트 탱크의 상당수가 경락고에 묶여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안한 KF-22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한국은 기체를 인도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정비와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공급망을 공유하는 유연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식의 갑질을 하는 기존 무기 강대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트럼프 두 시대를 맞이하며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 독일에게 대당 유지비가 F-3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면서도 성능은 5세대에 육박하는 KF-22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이로우 믹스 전략의 완성이라 부릅니다. 고가의 스텔스기인 35가 전략적 타격을 맞는다면 KF-21은 공군의 허리 역할을 하며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인 초계 비행을 수행하는 미들급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정비창에서 기름때에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밤낮 없이 전투기 구석구석을 살피는 대한민국 정비사들의 헌신은 곧 기체의 신뢰성으로 이어지고 그 신뢰성은 다시 세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되었습니다. 가동률 90%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늘을 지켜내겠다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약속이자 책임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선택할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화려한 창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제든 내 손에 쥐어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더 소중하다고 보십니까? 독일은 이제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라매의 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독일의 선택은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며 유럽 방산 지각 변동이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베를린을 넘어 런던과 로마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왜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는지 그 숨겨진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리 없이 전해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한국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 담론만 무성하고 실제 결과물은 지지부진한 유럽 내부 프로젝트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협력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GCAP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분열과 비용 상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각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예산 분담 문제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정작 영공을 방어할 기체의 전력 공백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행보는 유럽 정계와 군 수뇌부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KF-21 프로젝트를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리고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현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이름뿐인 공동 개발에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증명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과 로마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라매가 보여준 약속의 속도에 경의를 표하며 이것이 유럽 공군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AI 마케팅팀이 유럽 현지에서 겪은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수많은 현지 관계자들이 한국 전투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정밀하게 만들어지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관계자는 우리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적대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안보 상황이 만든 절박함이 기술의 혁신을 넘어 속도의 혁신까지 이뤄냈음을 의미합니다. 2030년경 유럽의 하늘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변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자리를 대한민국 DNA를 가진 기체들이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설계 철학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유지보수 체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유럽에 이식하는 국가적 승리입니다. 독일의 대규모 계약 확정 소식에 영국과 이탈리아가 조바심을 내며 줄을 서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놓칠 경우 자신들의 방위산업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무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완벽한 브랜드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보라매의 날갯짓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비행기 그 자체의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비행기의 뒤편에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비대칭 전력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지배자인 보라매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한국산 괴물 미사일과 첨단 전략, 자산들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강해진 진짜 이유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매가 하늘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다면 땅 밑과 바다 깊은 곳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의 또 다른 자존심인 비대칭 전력들이 그 무게감을 더하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전투기에 매료된 이면에는 사실 한국이 보유한 가공할 만한 미사일, 기술력과 전략적 억제력에 대한 경외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5와 현무 6가 자리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8톤에서 최대 15톤에 달하는 초중량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외기권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만으로 적의 지하 500m 깊숙한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녔으면서도 국제적인 비확산 규제를 저촉하지 않는 이 영리하고도 강력한 무기 체계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사들이 미사일 발사 시험날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겪었을 그 팽팽한 긴장감과 성공의 순간 터져나온 환호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국가의 생존권을 스스로 확보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KF-1과 결합하여 완벽한 타격 체계를 완성합니다. 보라매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정밀 유도탄으로 길을 열면 현무 시리즈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이제 침묵의 사냥꾼이라 불리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기술적 토대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새로운 원자로 기술은 국제 원자력 협약의 간섭을 피하면서도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해군이 무제한의 자막 능력을 갖춘 전략 자산을 보유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유일한 국방모범 파트너로 지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관련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우리가 보여준 압도적인 자강의 의지와 기술적 실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미사일 지침에 묶여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서 제한을 받던 시절, 우리는 묵묵히 고체 연료 로켓 기술과 정밀 유도 시스템을 축적해 왔고, 마침내 그 빗장이 풀리는 순간 세계 최정상급의 타격 능력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에 급급한 나라가 아니라 유사시 적의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펀치를 가진 전략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존재는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의 무기 체계가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가장 실전적이고 치명적인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는 이 거대한 힘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적의 오판을 방지하고 평화를 강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억제력입니다. 하늘의 보라매와 땅 위의 현무, 그리고 바다 밑의 핵 잠수함으로 이어지는 이 견고한 삼각 편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역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과 국가의 안위를 향해야 한다는 엄중한 명제 아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강함이 지향하는 마지막 종착지, 즉 우리가 이토록 강해져야만 했던 근원적인 이유와 그 너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이 걸어온 지난 60년의 세월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기적의 역사이자 동시에 단 한순간도 평화를 의심할 수 없었던 절박함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KF-21 보라마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와 땀방울,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며 나아간 우리 엔지니어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독일이라는 기계공학의 자존심이 한국의 날개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레이더의 탐지거리나 엔진의 출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내고야만은 대한민국의 정밀한 시스템과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자강의 정신에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원조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보호 뒤에 숨어 지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로 우리 영공을 수호하고 이제는 전 세계 우방국들의 하늘까지 함께 지키는 진정한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마땅히 도달했어야 할 대한민국 기술의 정당한 자리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 머문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뜨거운 자부심을 심어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 연구원들이 내일의 기술을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셨던 KF-21과 F-35의 실제 운용 유지 비용 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비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써내려갈 하늘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하여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